오늘은 원의 방정식 뒷부분에 남아있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는지 잠깐 빨리 보고 가면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했죠. 기본적인 형태의 원의 방정식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 가지고 그냥 찾는 거였어요. 그죠? 한 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서 자취를 그려보면 원이 되더라.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그래서 K를 이용해서 또 다른 원을 찾는다 였고, 하필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2차 항이 소거되면서 1차식이 되어버릴 거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즉 두 식을 빼서 찾겠다 이런 거였고요. 오늘 할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그 직선 중에 특별하게 접선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했지만 원래는 두 원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거, 공통접선 이런 것도 거의 항상 이 단원에 나오는 주제인데, RPM을 살펴보니까 특별히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넘어가고요. 여러분 개학하고 나서 뭐 아마 기말 때가 돼야겠긴 하겠지만, 아니면 여러분 학교는 요거 2학기 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돼서 정석 가지고 공부할 때는 원 두 개 가지고 위치관계 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거는 거기 가서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문제 풀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할 거니까 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그 위치관계 중에서 특별하게 접선이라는 녀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있으니까 씁시다. 원. 원 요렇게 생겼어요. 지우기 전에 중심 여기 있고요. 자, 직선을 그을 건데 이런 얘기죠. 원이 요렇게 있다 치고 직선을 그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으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복사하더라? 선택, 복사해서 붙여넣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헉! 다시 해야겠다. 다시 원 이렇게 있고요. 원 중심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죠? 원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우리 안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런 녀석은 우리 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원은 그냥 가만히 있다 치고 직선 움직여가면서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굳이 뭐 그림 그려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손으로 그려서 정말 절묘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닌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식으로 좀 생각을 할 텐데, 책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자,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봐봐요. 요 원 둘레 위에 있는 점들, 그 점의 좌취를 구한 것이 얘거든요. 좀 쉽게 표현해서 x, y 요 원 둘레 위에 있는 좌표 아무거나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 잡아서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직선도 마찬가지인 거지. 만약에 얘가 요 직선을 나타내는 거였으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잡아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라는 건데, 그럼 보자고요. 이런 점은 그림에서 보면 이런 점은 이라고 한 건 뭐냐면 원하고 직선이랑 만나는 점 이야기하는 건데, 교점이죠. 교점. 원과 직선
이 만나는 점, 이런 점들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즉, 이 식과 이 식,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더라라는 거야. 마치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한 거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다. 그럼 다시 이거 1번 상황이고 요거 2번 상황이고 요걸 3번 상황이라고 했을 때 1번 상황의 경우엔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럼 다시 이 둘 연립해서 풀면 근이 몇 개다? 근이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이 점의 x좌표가 두 개든가 혹은 y좌표가 두 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x좌표도 둘이 다르고 y좌표도 둘이 다를 거니까. 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거 xy에 관한 2차식이고요. 요건 1차식이니까 2차랑 1차야.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기로 했죠. 그래서 y 자리에 mx 더하기 n 집어넣으면 그냥 x에 관한 2차식 될 거예요. 그죠? 그거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근이 두 개 나오면 교점이 두 개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란 이야기야? 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요 녀석 둘이 연립해서 방정식 풀면 근이 한 개밖에 없다. 뭐 x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건 동일할 텐데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중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건 이거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거 위에 있는 점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y 자리에 mx 더하기 n 집어넣어가지고 x에 관한 2차식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실근은 없다. 그 실근이 누구냐면 교점 x좌표일 텐데 실근이 없다고요. 그래서 1, 2, 3번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책에서 알려준 방법은 얘하고 둘이 연립해서 x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에 실근이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 얘는 빵개다 그런 이야기고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했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라는 건 뭘 찾아보라는 이야기냐면 판별식 보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또 제 앞에 늙은 조교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x에 관한 2차식 요 녀석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방정식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교점의 개수를 찾을 수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옆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가면 요거 안 지울 거예요. 이따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옆에 보시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요런 거 들어있는데 자, 요거 원이고요. 요거 직선인데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래요. 좀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되게 딱딱한 표현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쟤네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자면 야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6인 녀석이에요. 얘는 x절편은 마이너스 3,0, y절편은 0,3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거 보면 돼. 그림 대충 그려보면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얘를 찾는 방법은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얘하고 이렇게 생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2차랑 1차니까 말한 것처럼 요거 y는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 쏙 대입할 거라고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뀐다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이 36. 전개해보면 x제곱은 2개, 6x 더하기 9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7이 0이에요. 인데
뭐 근을 찾으세요는 아니고요. 근이 몇 개인지를 물어봤거든요. 말한 것처럼 2차랑 1차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 실근이 2개 있는 녀석이죠. 판별식 보면 되잖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뭐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이거 당연히 0보다 큰 녀석입니다. 그죠? 판별식 0보다 크다. 요 x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 말은 연립했을 때 근이 두 쌍 있다는 거죠. 여기서 x 2개 나오니까 그 2개로 y도 2개 찾아질 거 아니야. 그죠? x1, y1, x2, y2 이렇게 2개 나올 거라고. 그 2개가 누구냐면 교점 x좌표 2개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요거 쳐다보고 우리가 내는 결론은 이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요거는 제가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텐데 y제곱이고 y예요. 요거는 y에다가 x를 넣으려니까 약간 불편하다. 그죠? x에다가 2y 플러스 1을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2y 플러스 1 집어넣으면 y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걔가 그 y가 실근 몇 개를 갖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y로 찾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요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2차식, 1차식 연립해서 실근 몇 개냐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으니 판별식을 쳐다보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좀 전에 요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는 뭐 x자리에 2y 더하기 1을 넣든 아니면 y에다가 뭐 2분의 x 빼기 2분의 1을 넣든 그걸 집어넣으려고 치면 약간 복잡하게 생겼죠. 하기 싫게 생겼잖아. 그죠? 얘는 그냥 x제곱 y제곱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뭐 그냥 할만하고 이 판별식이라니. 아직도 판별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니까 그러려니 싶은데 이 그림 자체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원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그럼 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직접 비교해보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두껍게 칠해 놓은 건 반지름이에요. 저 반지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상황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보세요.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요거는 현이니까 이제 이등분 할 텐데 어쨌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요. 반지름보다 가까운 쪽에 직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뭐야? 길이가 하필이면 딱 같아. 딱 같아. 반지름의 길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딱 같아요. 그러면 절묘하게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뭐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거리를 비교해 봤더니 요 거리가 더 길더라. 그러면 반지름보다 더 바깥쪽에 직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안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가지고 비교한 거냐면 우리 보통 반지름은 R로 표현하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보통 D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저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저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혹은 같으냐를 가지고 얘네들을 유추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세 가지 상황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3번. 그지? 얘가 3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 경우라면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 방법으로 원의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런 위치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막 뭐 이것저것 써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봅시다. 지워야 되나? 이거 안 보이네요. 대충 봐, 이렇게.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서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얻은 2차 방정식. 왜? 얘는 x 2차, y 2차, 얘는 x, y 1차. 연립해서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자를 소거한다는 거 대입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교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 0이니 0보다 작으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직접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두 번째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식이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판별식은 많이 써봤잖아요. 원의 즉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쓰셔야 안 까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걸 좀 더 추천드리니까 요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요걸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저 뒤에 가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있죠.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1번, 2번 이렇게 두 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2학년 때 돼서도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원래 세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그 세 번째 녀석이 요 두 번째 걸 이용해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용하는 걸 좀 더 버릇으로 들여 놓으셨으면 좋겠고, 해서 뒤로 문제로 살짝 가보자고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뭔지 한번 보면 이런 건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있는 건 그냥 뭐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보시면 요 녀석인데 1108번은 우리 아까 했어요. 얘네 둘은 판별식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문제사에 줬으니까 판별식 한번 써보시고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수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뒤에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에서도 우리 어제 9번까지 했죠? 유형 10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11번을 보시면 접하는 거,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겠죠? 12번 만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문제 좀 이따 풀어보면 알겠지만 다 산수 문제예요. 머리를 많이 쓸 일이 없다고. 그 다음 13번하고 유형 14번은 이게 갑자기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 원 할 때 중학교 때 분명히 했어요.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봐요. 여기 운 좋게 또 이렇게 페이지 두 개가 딱 나오네.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쓸 거냐면, 이거 되게 어렵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뭔가 또 외워야 할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냐면 피타고라스잖아. 직각삼각형. 분명히 했다고요. 되게 어렵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피타고라스라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나 접선의 길이 구하는 얘기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형 15번도 이것도 사실은 어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어제 했던 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가까이에 있니 멀리 있니를 물어본 건데, 이제는 원 밖에 있는 어떤 선에서 가까이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 했던 거랑 완전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빼고 더하면 그게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그림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 약간 달라지는 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보자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요 정도까지예요. 15번까지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자면, 좀 필요 없는 산수들은 제가 그냥 맡기고 넘어갈게요. 원이 있대요. 보자마자 알아야 돼. 중심이 물어볼 수도 없고, 중심이 마이너스 1, 2, 반지름은 5 아니야. 루트 5예요. 반지름 루트 5인 원이 있는데, 요 녀석이랑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방법은 두 개라고요.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첫 번째는 판별식을 보는 것도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원의 중심 좌표도 나와 있고 반지름도 나와 있어. 직선도 나와 있고요. 이거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참고로 절대값이 껴있을 거라서요. K 부등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등식을 잘 풀어보시면 나와요. 자, 그거는 안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또 나왔어요. 원 중심 좌표가 2,0 반지름이 루트 2짜리 녀석이에요. 얘랑 요 직선이 접한대요. 원이랑 직선이 접한대. 뭐 한다고? 판별식 0이다.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그죠? 얘는 앞에 했던 거랑 다르게 같다 이러고 등으로 떨어지죠. 판별식 0이다. 아니면 반지름이랑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러고 등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의 값이 등으로 딱 떨어져서 나와요. 물론 절대값이 붙어서 두 개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봐봐. 이런 애들은 부등호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K를 구하세요. 그러면 K가 어떤 범위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요 뒤에 가서도 보시면 다음 문제도요.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난대. 안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나오죠? 반지름 나왔죠? 직선 나왔죠? 안 만났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등호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등호 가지고 M의 범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셋 다 안 풀면 좀 그런가 싶긴 한데 이 셋 다 그냥 산수 문제라서 안 할랍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제가 이따가 줌으로 다 해드릴게요. 다음 유형 13번 14번 요것만 빨리 보고 가면 이런 건데 자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직선이 나와 있고요. 두 교점을 A, B라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제가 이거 왜 풀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찾을 때 방법이 두 개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알려드린 게 뭐였냐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찾자, 교점의 개수를 찾자 그랬거든요. 그 말은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리면 교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점 두 개를 다 찾아. 그래서 그 교점 두 개를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고 달겨들까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도 이런 거라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이 뭐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겠지 뭐. 그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지금 뭐냐면 어디 갔니?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실제로 찾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현이야. 교점 두 개라고 했지만 잘라서 보면 이 부채꼴의 호, 부채꼴의 현 할 때 그 현이라고요. 그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얘는 항상 2등분 하게 되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직각 보이죠? 뭐 한다고? 이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만든다고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건 제가 두껍게 칠해놓은 요 선분인데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건 그것의 절반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절반 구해서 2배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제 공통현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직각삼각형 쳐다보면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저기서 구하면 되죠.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 쓰자 그 얘기예요. 하나하나씩 구해보자고요. 요 원은 일단 중심좌표랑 반지름 찾아야 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1이 필요하네요. y제곱 마이너스 4y예요. 4가 필요하네요. 그죠? 5 땡겨 썼네요. 5 갚아야 되고요. 원래 1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요거 우변으로 넘기시면 4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1,2, 반지름의 길이가 4 아니야, 2예요. 이렇게 생긴 원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구나 라는 거 지금 방금 찾아냈네요. 그쵸? 그리고 요 중심 좌표가 1,2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1,2에서 x-y 더하기 2는 0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거리 d는 루트에 앞에 거 제곱 y 앞에 거 또 제곱 분의 좌표 대입하는 거라고요. 1 마이너스 2 더하기 2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분모는 루트 2 분자는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루트 2분의 1이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요 변의 길이를 뭐 L이라고 볼까요? L.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L제곱이랑 루트 2분의 1의 제곱을 더하는 것이 2의 제곱과 같더라 라는 말이겠죠? L제곱은 얼마다? 빨간색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나? 보이죠? 2분의 1, 4 넘어가면 4에서 2분의 1 뺄 겁니다. 2분의 7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L은 루트 2분의 7이니까 2분의 루트 1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쵸?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4고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현의 길이였으니까 요거 꼬박 2배 하시면 루트 14다 이렇게 된다고. 산수가 좀 길어 보이지만 머릿속에 이 그림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그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좌표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 보면 이건 현이야, 현. 현의 길이 구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접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결국 직각삼각형 찾는 문제예요. 자, 요것도 하나 풀어보면 마이너스 2,3에서 요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대요. 이것도 약간 상상이 안 가지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떤 점이 있는데 요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긋겠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요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긋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좀 연장을 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 쭉 그을 거야. 그러면 접점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요걸 A라고 했을 때 요 점이 B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그림에서 보면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여기에도 있죠. 이것도 접선이에요. 얘도 B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원의 중심 접점 그거 보면 수직으로 만나죠. 원의 중심 접점 그거 보면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원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요 밖에 있는 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싹 그어보면 삼각형이 두 개가 되죠. 저 두 개는 합동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건 선분 AB의 길이인데 그럼 B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수직이다. 수직이다. 뭐 본다고 그래서 직각삼각형 본다고요. 헷갈리니까 하나 지웁시다.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녀석 가지고 찾으란 이야기고요. 그러면 봐봐. 구해야 되는 선분의 길이가 어디라고? 여기라고 여기. 선분 AB의 길이.
이렇게 두껍게 칠해놓은 게 내가 찾아야 하는 선분의 길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이건 반지름이에요. 이건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예요.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3이래. 원도 찾아보자고요. 이거 중심 좌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1 필요하고요. 얘는 4가 필요하고요. 5 땡겨 썼네요. 5 갚아야 되고 여기 4 붙어 있죠. 우변 넘어가면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1, 마이너스 2에 반지름은 3인 원이 된다고요. 요 점의 좌표 1,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는 3이에요. 그럼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x좌표 3, y좌표 5. 1 마이너스 2의 제곱 3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에 루트. 이게 요 빗변의 길이가 되겠죠. 뭐 계산해보면 루트 9 더하기 25라서 34 이렇게 생겼네요. 요 길이가 루트 34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럼 다시 구하라고 한 건 누구라고? 선분 AB의 길이라고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요거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는 거지. 그럼 25 남겠죠? 그래서 길이가 5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요 점의 좌표 찾으세요. 이런 문제 아니라고요. 좌표 찾아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보시면 직각삼각형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푸는 문제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15번 문제는 15번은요. 우리 요거 앞에 요거랑 그림 약간 비슷해요. 7번 유형 7번 요 녀석이랑 그림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몇 번이었죠? 15번. 자, 봐봐요. 둘이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유형 7번은 우리 어제 했던 거고요. 유형 15번은 오늘 할 내용인데 그림 되게 비슷하죠? 다 차이는 뭐냐면 얘는 원이 있고 그 원 밖에 어떤 점이 있는 거고요. 얘는 원이 있고 그 원 밖에 어떤 직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따질 때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원주 위에 있는 어떤 점, 이런 점을 골랐으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인 거야.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재는 거라고요. 이렇게 재요. 해서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어때? 원주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선 떨어뜨리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거리가. 이런 점 골랐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런 점, 뭐 이런 점 또는 이런 점 고르면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서 길이를 재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 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라고? 그건 똑같다고. 원의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의 거리 구해가지고 반지름을 빼거나 반지름을 더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건 둘 다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거기서 반지름 빼고 더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거기서 반지름 빼고 더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순간은 어차피 똑같이 그런 순간이니까 푸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접선 이야기 하러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선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보고 갑시다. 자, 아까도 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접선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접선이 뭔지는 제가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죠.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걸 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접선을 구하는 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내년 돼서 뭐 다른 거 공부하셔도 수학 어디냐? 수학 2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접선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셔도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목차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어떤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얘는 2번에 써 있는데 얘를 제가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얘가 더 많이 쓰인 녀석이니까. 그래서 원 위에 어떤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거고요. 여기는 없지만 뒤에 가면 문제는 있어요. 세 번째는 곡선 밖, 그러니까 우리는 원을 하고 있으니까 원 밖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림으로 좀 상황을 이해를 해보면 얘는 원이 있고 요 원 위에 요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 딱 나오죠.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두 번째 건 뭐냐면, 야, 요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해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건 여기서도 한번 접하고 여기서도 한번 접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나와요. 세 번째는 원 밖에서인데, 요거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접선의 길이 구하면서 슬쩍 그림 그렸죠.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점에서 얘한테 접선 그어봐. 그러면 요 점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고 이런 식의 그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거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 곡선에 가서 접선 구할 때도 요 세 가지 목차로 정리하셔야 되니까 기억은 해 두시고, 좀 무섭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도하는 과정이랄까? 요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과정으로 구하거든요. 요거 두 개는. 그거를 미리 해놓은 게 저 공식인데, 일단은 공식이니까 알려는 드릴 거고요. 유도하는 과정은 말로만 하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 해봤자 까먹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필요한 대로 원 위에 점부터 나와 있는 경우인데, 자 보자고요. 써 있는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는 r제곱 이렇게 생겼대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x1, y1이라는 점이에요. 이 점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r제곱 딱 성립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요 점에서 접선 그을게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얘를 원래 구하는 과정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요 점까지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얘는.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x1제곱 더하기 yn, 여기다 대입해보면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이 r제곱이죠. 그래서 우변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과정은 그러한데, 그래서 그 유도하는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건 요 식이에요.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자, 원래 공식이 누구였다고?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곱하기 곱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쪼갤 거예요. x 곱하기 x로. 요것도 y 곱하기 y로 하면 요게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똑같이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x가 두 개니까 요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좌표를 대입해버리는 거야. y도 두 개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y를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1, x,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둘 다 x처럼 보이지만 x1은 숫자야. 원주 위에 있는 어떤 좌표라고요. 숫자 x 더하기 숫자 y야. x, y에 관한 1차식이죠. 누가 된 거냐면 직선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얘가 누구냐면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요렇게만 써 있으면 왠지 중심이 0,0일 때만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거 아니고요. 훨씬 더 일반화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중심이 0,0이 아니어도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곱인 걸 두 개로 쪼개라고 그랬지. x-a, x-a, y-b, y-b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x, y 자리에다가 그냥 좌표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역시나 똑같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꼭 중심이 0,0일 때만 써야 하는 거 아니니까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뜯어 부신 다음에 직선을 만들 거야. x를 하나만 남길 거라고. 그래서 하나는 내가 좌표를 직접 대입해가지고 직선을 만들 거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예제 나올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요거 지우고 뒤로 넘어가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다 설명하고 나서 뒤에 예제는 한꺼번에 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해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는 mx 더하기 n 얘가 주어져 있다고요. 얘만 찾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얘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그걸 가지고 n을 찾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대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엄청 무섭죠? 한번 해볼까요? 이 생겼다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래요. 그러면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녀석이에요. 얘랑 기울기가 m인 직선이래요. 그럼 y는 mx 더하기 n이에요. 얘만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요걸 찾으러 갈 건데 접선이라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며 요거 는 0 만들어야 되죠. 이거랑 0,0 사이의 거리 구한다고요. 거리 d는 분모에 루트 x 앞에 거 y 앞에 거 중심 좌표 대입 빵빵 날라가면 n이에요.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누구랑 똑같다? r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n은 뭐 꼭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절대값 n이 이거라는 건 n 자체는 뿔마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요 뒤에 오는 녀석이 누구냐 하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데 이거요. 정말 기억이 안 나면 혹은 나 열심히 외웠는 것 같은데 시험 보러 가니까 약간 날 못 믿겠어 싶으면 이걸 구하시면 돼요.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두세 줄이면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RPM이든 센이든 정석이든 가지고 무난히 연습을 해서 부단히 연습을 해서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가서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판별식은 안 헷갈리잖아요. 그죠?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것처럼 얘도 그냥 외워주면 참 좋겠는데 혹시 그래도 불안하시면 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시험 보러 가서 얘가 생각이 안 나면 저거라도 해야 돼서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공식으로 정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이걸 써야 되거든요. 얘는 봐봐. 미리 써놓은 거잖아.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를 미리 해서 그냥 식을 만들어 놓은 게 얘라고요. 근데 이건 미리 만들어 놓기엔 너무 좀 복잡해.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때그때 갖다 쓰자라고 한 거예요.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기울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두 개가 나와요. 그 두 개 대입하셔가지고 짝짝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자고요. 예은아, 늦잠 잤으면 눈 떠야지. 눈 떠야지. 다 알아. 딱 걸렸어 너. 내 등골이 새콤했어 지금. 어디 갔어? 아, 16번부터입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16번부터예요. 기울기 나온 게 먼저 나오거든요. 1167번. 대표 문제니까 요거 보고 가죠. 자.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수직이고, 요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세요. 아, 얘는 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세요는 진짜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좌표 구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죠? 요 직선의 수직이래. 아, 진짜 허접하다. 그죠? 그냥 주지. 왜 이런 걸로 진짜 신경질하게. 아! 직선의 방정식 y는 이라고 정리해보면 2 루트 2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고요. y는 2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더하기 루트 2. 2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요 직선의 수직이래요. 그 말은 기울기가 얼마다? 2 루트 2다.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으니까요. 뭐 역수치해서 마이너스 떼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요 원에 접한다 그랬거든. 기울기 나왔어요. 원에 접한대요. 뭐 한다고? 공식. 중심이 0,0인 녀석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y는 mx 뿔마 r 루트. 기억 안 나면 뭐 한다고?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기울기 y절편만 찾으면 돼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그죠? 그래서 얘는 마저 완료를 해보면 r이 누구야? 3 루트 m제곱 8 더하기 1 9 니까 2 루트 2x 뿔마 9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래서 y절편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하나는 9, 하나는 마이너스 9.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18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게 요 문제는 중심이 0,0인데 다른 것도 있겠죠 아마? 이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이런 건 우리 아직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애들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그러니까 y는 2x 더하기 요 n 찾으러 갈 거예요. 힌트는 뭐라고? 요 직선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그죠? 그걸로 n을 찾아보시면 돼요. 네. 하나만 할까요? 저것도? 요 원의 중심 1,-2니까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2다. 그래서 2x-y 더하기 n은 0, 1,-2.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좌표 대입한다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n 한 개 반지름의 길이인 2와 같더라. n 나오죠? n 두 개 나오잖아. 그죠? 그 두 개 집어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다음에 나온 건 원 위에 어떤 점이 주어진 경우 구하는 방법 이야기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얘도 이거 하나만 이야기했지? 얘도 여기 다 나와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에도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제곱 뜯어 부셔가지고 x-a, x-a 해놓고 좌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라고요. 되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이래. a, b에서의 접선 찾으래요. 그럼 x 곱하기 x, y 곱하기 y가 20인데 요거 하나하나에 a, b를 대입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래요. b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20이고요. y가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0인데 뭐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얘가 3이더라. 마이너스 b분의 a가 3이래요. a가 마이너스 3b래요.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a와 b 사이의 관계식 하나 나왔죠. 또 하나는 어디 있겠어요? 이 원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더라.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에요. 그래서 요거 1차, 요거 2차 대입해서 연립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a, b 두 개 나오긴 할 텐데 뭐 곱하시면 항상 일정한 값일 겁니다. 그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찾아보시면 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던 거겠지. 요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 구하세요예요. 요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의 접선 구하세요 이거요. 밑에 것도요. 요 원, 아이 지워. 요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의 접선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죠? 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접선이랑 x축, y축이면 직각삼각형이겠지. 그지? x절편, y절편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내가 지금 안 본다고 안 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너 우리 나 화상통화 할 거야 너. 내가 결제한다. 마지막은 얘입니다. 유형 18번. 앞에 내용은 안 나와 있었지만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 얘가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1,2에서 요 직선에, 요 원에다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요. 자, 봐봐. 1,2라는 점이 어딘가 있는데,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이 원에 접한대.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이 원래 완성되려면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 하나를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1,2를 지나는 직선, y-2는 m의 x-1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뭐라고? 얘 접선이라고. 그 말은 요 직선에서 마이너스 2,1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 원에 반지른 것 같더라. 되죠? 우변 다 넘기시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 요거 하고요. 마이너스 2,1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거리 d는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대입할 거라고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의 절대값 쉬운 게 1이더라. 됐죠? 그래서 요 루트를 우변으로 좀 올려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답하려 한참 걸리겠죠?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트 절대값 양변 제곱한다고요. 제곱하면 루트도 사라지겠죠? 절대값도 사라져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에요. 얘가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전개해보면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1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8m제곱 마이너스 6m은 0이에요. 뭐 2로 나눕시다. 4m제곱 마이너스 3m이 0이네요. 그래서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요. 뭐 m 자체를 구해보면 0이랑 4분의 3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시면 4분의 3이다.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참고로 기울기 두 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4분의 3인데 어떤 상황이 그려진 거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을 잘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1이면 1 x축 y축 되죠? 마이너스 2,1이에요. 지금 여기 1이고 반지름 느리니까 x축에 딱 접한 녀석일 건데 1,2라는 점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점에서 요 점에서 접선 그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는 기울기가 4분의 3이래. 이렇게 생겼다고. 요거. 또 하나는 누구란 이야기냐면 이거라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3인 거랑 0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본 건 지금 우리가 식으로 찾아낸 게 무엇을 찾은 건지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림 그린 거고요. 물론 그림 그려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번 보려고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은 유형 19번인데 유형 20번은요 19번 20번 두 개 있는데 유형 20번은 요거 공통인 현의 길이거든요. 이거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현의 길이 구하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둘이 빼서 구한다고. 그죠? 요거는 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자취의 방정식도요. 뭐 직선 할 때도 한번 했지만 이게 뭐 직선이랑 원이랑 뭐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 그냥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테크니컬한 문제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봐봐. A란 점이 있대요. 뭐 그렇다 치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땡큐.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대요. 얘는 가만히 있는 점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점이야. 원 위를 계속 움직이는 점인데 선분 AP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래. 내가 구해야 되는 놈이 누구라고? 중점이라고. 요 점. 요 녀석이 내가 구해야 하는 점이에요. A는 가만히 있는데 P가 움직이잖아. 얘도 움직이겠지. 요 녀석이 내가 구해야 하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하는 녀석을 소문자 x, y 이렇게 두고, 대신에 문제에서 또 주어진 점 하나 있죠. 이거 움직이는 녀석. 요 녀석을 대문자 x, y라고 두고 뭐 하기로 했다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결론적으로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겠다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면 첫 번째로 대문자 x와 대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이 점은 요 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이랑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나오죠. 이게 대문자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그 다음은 대문자 x랑 소문자 x, 대문자 y랑 소문자 y 사이의 관계를 볼 텐데 2, 마이너스 1이랑 대문자 x, 대문자 y 이것의 중점이 소문자 x, y래요. 그럼 이거 중점 찾는 건 x좌표, y좌표 따로 하기로 했죠. 2랑 x랑 더해서 반 나눈 거. 얘가 소문자 x. 마이너스 1이랑 y랑 더해서 반 나눈 거. 이게 소문자 y.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한다고? 2를 요리로 옮기고 요 2도 1위로 옮기면 x는 2x-2. 요거는 넘기면 y는 2y 더하기 1. 요 상태에서 얘네들을, 요 대문자 x를 여기다 넣고 요 대문자 y를 여기다 넣는다고요.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바뀐다고?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 2y 더하기 1 더하기 1 제곱 4. 그럼 소문자 xy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더라. 그죠? 정리해보면 2x의 제곱 2y 더하기 2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양변 4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 2로 나누면 안 돼요. 제곱이니까 4로 나누시면 x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이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자치더라 라는 말입니다. 됐죠? 밑에 있는 것도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주인공 삼아서 식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끝까지 대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풀어 보시고요. 유형 10번부터 20번까지예요. 11개입니다. 적진 않은데. 1시간 정도 제가 얘기했구나. 조금 쉬고요. 4시 반 정도부터 공부를 좀 시작합시다. 지금 4시